했던 순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몇 개를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줄여서 우리가 순열. 몇 개? n개 중에 몇 개를 r개를 어떻게 표현하니? npr이라고 표현을 했죠. 계산하시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어디까지 곱해요? n-r 플러스 1까지 곱합니다. 몇 개를 곱한다? r개를 곱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5p2가 있어요. 어떻게 계산될까? 5 곱하기 4. 몇 개? 2개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5 곱하기 4. 5명 중에 2명 순서대로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몇 가지? 20가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팩토리얼 개념 나오죠? 5p5. 무슨 뜻이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어머, 5개 다 썼더니 어디까지 곱했니? 1까지 곱했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5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라는 거예요. 괜찮죠? 넘어갑니다. 그러면 끝이야 이게. 문제 한번 볼까요? 물론 이건 이제 증명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보는 것보다는 나중에 보는 것이 나을 거예요. 기본 연산 문제부터.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4p 뭐예요? 4 곱하기 3을 의미하죠. 10입니다. 이렇게 6p3 6 곱하기 5 곱하기 4 5팩토리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 5p5 무슨 뜻이죠? 5팩토리얼 같은 거죠? 3번이랑 같은 거네요. 됐죠? 쉽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n 또는 r 값을 구합시다. 자, 문제 보세요. np2죠? n부터 시작해서 몇 개? 2개 곱해. 그럼 누구야? n 곱하기 n-1을 의미하는 거지, 맞아? 2개 곱했으니까 딱 2개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다? 5n이랑 같다죠. n 약분. n-1은 몇이다? 5네요. n은요? 6이겠죠? 구했습니다. 끝이에요. 어려워?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 n하고 r은 자연수가 와야 되고요. n보다 r이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작으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됐죠? 여기까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비율로 나왔죠? 몇 대 몇은 몇 대 몇. 가장 기본적인 거죠.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다 해서 씁니다. 5 곱하기 n 플러스 2p3 얘는요 12 곱하기 np3이랑 같다라는 뜻이지. 맞아?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그래서 여기 계산해 주면 n 플러스 2부터 몇 개 써요? 3개 쓰죠? 그럼 어떻게 돼? 이거 5 곱하기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까지네요. 이게 뭐와 같다? 12 곱하기 n부터 몇 개 써? 3개 쓰죠. n, n-1, n-2와 같다라는 거네요. 자, 양변 딱 봤을 때 n 약분돼서 없어지지. 그죠? 같은 인수니까 없어지네요. 그럼 남은 것들 정리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 남은 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똑같은 게 안 보이죠. 그럼 뭐 해줘? 그냥 전개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으로 접근해도 됩니까? 돼요.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굳이 다 정리를 하자면 5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는요 12 n제곱 빼기 3n 플러스 2와 같습니다. 됐죠? 자, 5를 싹 전개하고 12 싹 전개해서 이걸 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12n제곱인데 5n제곱 빼지. 그럼 7n제곱. 여기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36이죠? 플러스 24입니다. 그냥 쓰고 갈게요. 전개하면 15n이죠. 넘어가면 빼지. 마이너스 41n. 됐죠? 그 다음 이거 전개하면 24인데 전개하면 10이죠. 넘어가서 뺍니다. 플러스 14n. 4n 아니죠? 14죠? 는요. 요렇게요. 됐지?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야? 2차 방정식 문제 푸는 거야.
7하고 1로요. 됐죠? 여기 뭐 될까요? 7? 27?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산 안 돼요? 그거 뭐 잘못 풀었다는 얘기야? 네, 잘못 풀었네요. 여기 51이죠? 네, 이거 잘못 썼어요.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은 잘했어요. 아까 27이 돼요. 27 돼요? 네. 이렇게? 네. 됐죠? 둘 다 마이너스네. 그럼 n은 몇이다? 7 또는 7분의 2가 되겠죠. 됐어? 근데 n은 누구야? 자연수만 되는 거지? 그럼 답은 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했어요. 내 탓이에요. 네. OPR이죠? 5 곱하기 4 곱하기 해서 쓰겠지? 몇 개 써요? 알게 쓸 겁니다. 이게 뭐와 같다? 60이랑 같다. 여기서 문제. 60 소인수 분해하면요. 5로 나누면 12. 4로 하면 3이죠.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랑 같죠? 좌우변 같아야 돼. 여기 몇 개 써야 돼? 답은 3이네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막 앞에서 쓴 막 복잡한 식들 갖고 와서 문제 안 푸셔도 돼요. 백소 괜찮니? 네. 그럼 11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을 때 증명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자, 증명하는 문제들 시험에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얘를 이용해서 모의고사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말고요. 다음에 좀 더 풀도록 하겠고요. 12번으로 갈 겁니다. 증명 문제는 빼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안 해도 돼요? 12번 볼게요. 바로 예제 17번은 확인 문제 17번도 역시 마찬가지 빼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시면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죠. 일렬로 세웁니다. 순서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순서 상관이 있죠? 누가 앞에 오냐에 따라서 다른 경우지? 그럼 순서대로 세운다의 개념이네요. 순열이죠?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죠. 몇 명? 5명을. 어떻게 계산해? 5팩토리얼 계산하시면 되겠죠. 5명을 순서대로 5명 다 세우니까. 됐죠? 5P5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괜찮아요? 자, 이 50명 있는 학생이 있는 반에서 반장, 부반장을 한 명씩 선출하는 경우의 수, 방법의 수를 구합시다 나와 있죠. 50P2가 되겠죠. 2명만 세울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애는 반장이고 뒤에 있는 애는 부반장이야. 됐지? 그럼 앞에 있는 애와 뒤에 있는 애 서로 위치 바뀌면 다른 경우죠? 순서 상관이 있네요. 순서를 보내요. 그지?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로 보겠습니다. 순열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다. 50P. 됐죠? 별거 아니지? 자, 남자, 여자 5명이 교대로 쓴다라고 했죠. 교대로 일렬로 앉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남자애가 있습니다. 그럼 여자애들이 어디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되죠?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남녀 교대 맞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남자애들만 먼저 생각을 할게. 남자애들 5명을 순서대로 세울게요. 몇 가지 경우의 수? 5팩토리얼 만큼 있겠죠. 여자애들 5명 순서대로 세울게요. 몇 가지 경우의 수? 5팩토리얼 되겠죠. 끝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것도 있어. 남자애들 아이씨 색깔 아이씨 5팩토리얼 있었고 그 기능이 없어. 뒤로 가기만 있어. 되돌리기가 없어. 자, 이건 뭐야? 남녀였다면 또 다른 경우 뭐도 있어? 여남도 있죠. 마찬가지 이거 세면 5팩토리얼 곱하기 5팩토리얼 되겠죠? 그럼 이게 몇 개 있다? 2개 있다. 됐죠? 2개 있다.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팩토리얼 곱하기 5팩토리얼에다 2를 곱하면요 28,800까지 나오겠죠.
충분히 여러분도 암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이 정도 되니까요. 너네 이 정도네요. 12 곱하기 하고 하면 되잖아. 144에다가 2 곱하기 0 3개 붙이면 되고 2개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 볼게요. 이웃하는 경우입니다. 안 그려도 되는 거지. 네. 이웃하는 경우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체크도 딱 하는구나. 요즘 그래.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그런 이미지를 벗을 수 있을 어떤 그런 커다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화이팅! 화이팅. 자,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입니다. 봐봐. 여자 3명이 이웃한다. 이웃한다는 얘기 딱 듣자마자 우리는 뭘 떠올리면 되냐면 팔짱 낀다야. 그지? 여자애들 3명이 지네끼리 딱 팔짱을 끼고 쓰는 거야. 우리 안 찢어져? 이렇게. 남자애는 몇 명 있었죠? 4명 있었죠. 그럼 얘네 뭐 하면 돼? 순서대로 배열해 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됐어? 5팩토리야. 왜요? 여자애들은 묶어서 안 떨어져. 그럼 붙여놔야 돼. 그럼 1덩이, 2덩이, 3덩이, 4덩이, 5덩이죠. 근데 문제는 이 여자애들 3명 지네끼리 위치 바꿀 수 있지. 지네끼리 위치 바꾸는 방법 몇 가지? 3팩토리얼.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네. 됐죠. 그래서 5, 4, 3, 2, 1에다가 3팩토리얼까지 곱해서 답이 나오겠죠. 120 곱하기 6은 720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 2번 볼게요.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죠. 여자끼리는 서로 붙으면 안 돼요. 별표 2개 치세요.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남자끼리는 이웃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풀었던 거랑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돼. 남녀 교대로 설 때와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을 때 푸는 법이 달라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해석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대로 설 때와 이웃하지 않을 때, 여자가 이웃하지 않아 남자끼리는 이웃해도 돼. 교대로 쓴다는 표현이랑은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괜찮아?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문제.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남자애들 일단 세워. 몇 명이지? 4명을 세워. 남자애들 4명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 4팩토리알이죠. 남자애들 세웠습니다. 이때 여자애들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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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들어오면 되죠. 그죠? 그럼 몇 자리 있어요? 5자리 있지. 그 중에 몇 자리에 들어가면 돼? 3자리 들어가면 되죠. 5P3. 잘 봤습니다. 됐죠? 끝났네요. 계산해 주시면 4, 3, 2, 1에다가 5, 4, 3을 곱하게 되겠죠? 암산 쭉 되죠? 1440까지. 여러분도 충분히 암산 가능합니다. 24에다 60 곱하니까요. 그죠? 쉽죠? 하하하. 넘어갈게요. 14번. 잘 보세요. 트라이앵글이죠? 아씨, 오늘 영어 너무 많이 썼는데. 자, T가 맨 앞에, L이 맨 마지막에 오지. 그럼 뭐 해야 돼? T를 맨 앞에다 박아놔. L은 맨 뒤에다 박아놔. 요렇게. 됐니? 글자 몇 개 있어요? 8개죠. 8개 중에 2개 박아놨지. 그럼 몇 개 남았어? 6개지. 이 6개 어떻게 하면 돼?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잖아요. 몇 가지 경우일 수 있을까요? 6팩토리알. 됐죠? 끝. 몇 가지요? 720까지. 6, 5, 4, 3, 2, 1 곱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떤 상황인지 보고 그 상황을 만드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이구나 하고 상황만 잘 생각해 주시면 경우의 수는 쉽게 구할 수 있어. 근데 이거 귀찮아서 상황 생각을 안 한다? 분명히 틀릴 거예요. 말이 바뀌어 나올 때도 있을 거야. 말이 바뀌어서 나올 때도 있어. 학생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애는 앞에 어떤 애는 뒤에다 냅둘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학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글자가 아니고. 상관없습니다. 같은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상황을 보셔야 돼요. 또 볼게요. 2번 보면 T하고 A 사이에 몇 개? 2개의 문자가 들어와야 되죠. 그럼 여기서 T하고 A가 있어. 요 가운데 문자 몇 개 와야 돼? 2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다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이 다닌다 치자. 그럼 자, 글자 4개로 덩어리 하나 만들었지. 남은 글씨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럼 몇 덩어리가 있는 거야? 5덩어리 있죠. 얘네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5팩토리알이죠. 맞아 여기까지? 근데 문제는 t하고 a가 위치 바꿀 수 있죠. 맞아? a, t 해도 같잖아. a하고 t 사이에 두 개 있는 거니까 a 동그라미 동그라미 t 이렇게 묶어도 t하고 a 사이에 문자 두 개 있어요 말해도 관계없는 뜻이지. 그럼 몇 가지 또? 2팩 됐죠? 왜요? 여기까지. 자 5팩 나온 것까지는 이해돼요? 네. 2팩은 왜 한 걸까? 근데 t하고 a 위치 바꿔도 다른 경우로 생각을 하잖아. A랑 T랑 자리 바꿔서 뒤에 4개는 또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5팩토리얼 t하고 봐봐 a r이하고 a가 오고 그 다음에 n, g, l, e가 왔습니다. 네. 이 경우랑 a, i, r, t, n, g, l, e가 왔습니다.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다른 경우. 다른 경우니까 세야 되겠지. 네. t, a 순으로 봤을 때 5팩만큼 있어. 네. a, t 순으로 와도 몇 개 있겠어? 5팩만큼 있겠죠. 더하면 곱하기 2 같은 개념이잖아요. 2팩토리얼 2예요. 2 곱하기 1 맞아? 여기 5팩이고 그럼 지우고 얘기해. 만들 수 있는 거 5팩이고 여기도 5팩이죠. 둘이 뭐해? 더하겠지. 왜 곱해요? 다른 경우잖아. 그지? TA 순으로 왔을 때 몇 개, AT 순으로 왔을 때 몇 개. 둘이 뭐 해야 돼? 다 더해야 돼. 다른 경우니까. 맞아? 그럼 이게 두 개 있다 해서 5팩토리얼 곱하기 2팩까지 괜찮아요? 네. 2팩 괜찮아요? 네. 근데 AT, TA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를 하는 거하고 2팩토리얼 하는 거 결과는 똑같은데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2팩토리얼을 쓰는 게 좋죠. 2팩토리얼 뜻이 뭐야? 이 t하고 a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어차피 두 개야. 위치 바꾸면 두 가지니까. 그지? 이걸 2팩토리얼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계속 해석이 되는 거야. 끝일까요? 아니죠. 뭘로 쳤을까요? 이거를 나열하는 순위로 수? 문제는 이거죠. t하고 a를 빼면 문자가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지.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오죠. 그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여기 오는 거지. 그럼 여기 오는 문자의 개수는 몇 개 있을까? 6개 중에 그렇죠. 6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딱딱 쓰는 거지. 얘가 빠졌네. 해서 요거를 다 계산하셔야 돼요. 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를 풀고 났을 때 얘가 뭘 의미하는 거지? 5팩토리얼. 2팩토리얼 얘는 뭘 의미하는 거지? 6p 얘는 뭘 의미하는 거지? 이걸 해석하셔야 돼. 그럼 나중에 뭐야? 숫자만 바뀐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식 쓰는 거 똑같이 써. 근데 숫자만 바뀔 거야. 문자가 8개가 아니고 10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요 가운데 2개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만약에 3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바뀌었을 때 바로 우리가 적용이 가능해. 그래서 계속 기본적인 해석 요걸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하고 2하고 6 곱하기 5하고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구구단위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어떤 상황인지를 보셔야 돼요. 왜 얘가 나왔는지 얘가 나왔는지를 해석해야 됩니다. 백수 괜찮니? 자 3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 지울게요. 그래 볼까요? 예. 자 3번 보겠습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여기서 적어도 한쪽 끝, 적어도 한쪽 끝이니까 끝이 2개 있지. 왼쪽 끝 오른쪽 끝. 적어도 하나니까 여기에만 자음이 오는 경우, 아니면 오른쪽에만 자음이 오는 경우, 적어도 하나니까 둘 다 자음이 오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경우의 수를 말해줘 라는 뜻이죠. 첫 번째, 왼쪽만 자음 오는 경우. 두 번째, 오른쪽만 자음 오는 경우. 맞아요? 세 번째, 양쪽 전부 자음이 오는 경우. 이 경우의 수 세서 더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거 다 구할까? 안 구해. 이유는요? 귀찮아서.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이때 보는 게 여사건 개념이죠. 여사건입니다. 글씨 왜 이래? 여사건이에요. 여사건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죠. 어떻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거니까 왼쪽에만 자음 올 때, 오른쪽에만 자음 올 때, 양쪽 자음 올 때지. 이거 뭐 할 거냐? 전체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 양쪽 모두
모음이 오는 경우. 얘를 빼주면 나머지 뭐만 남겠어? 적어도 한쪽에 자음이 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체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양쪽에 다 모음이 올 때 그걸 빼면 적어도 한쪽엔 자음이 오겠죠. 아니면 둘 다 자음이 오는 경우도 있겠지. 같은 뜻이란 말이야. 반대되는 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왜? 이거 구하려면 3개 다 생각해야 돼. 근데 얘는 뭐만 생각하면 돼? 전체 경우의 수 8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8팩토리야. 여기서 빼면 되죠. 뭐만? 요거 딱 하나만 생각해서. 그럼 양쪽에 모두 모음이 온다. 자, 알파벳 볼게요. 모음이 누구 있죠? A, E, I가 모음이죠. 맞니? 네. 그럼 자, 문자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모음 와야 돼. 모음 몇 개 있어? 3개 중에 하나 오겠죠. 그럼 하나 왔어. 여기엔 뭐고 있어? 남은 2개 중에 하나 오겠지.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3P 1. 모음 3개 중에 순서대로 2개를 나열할게요. 됐지? 여기서 이미 나는 순서대로라고 이미 해버렸다. 곱하기 2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거 주의하세요. 순서대로 나열했어. 그 얘기는 A, E가 왔을 때 E, A가 왔을 때 서로 다른 경우로 이미 분류한 겁니다. 자, 2개 나열했어. 문자 몇 개 남어? 6개 남지. 6개 안쪽에서 또 순서대로 배열하겠죠. 됐니?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면서 우리 뭐 생각해야 돼? 3P가 뭐지? 모음 3개 중에 양쪽 끝에 2개 순서대로 세운 경우의 수. 6팩토리얼 뭐죠? 안쪽에 문자들 6개가 순서대로 나열된 경우의 수야.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곱하는 거죠. 누구를 뺀다? 3P2에서 6팩토리얼을 빼겠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연산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답은요 36,000가지.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했잖아. 그걸 빼야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거죠.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그래. 아시겠죠? 이거 괜찮아요 그러면? 그래서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 푼다라고 했을 땐 항상 어떻게 해?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줍니다. 그럼 문제에서 요구한 경우가 나올 거야. 울지 마. 울지 마세요. 괜찮죠? 자, 개수 가보겠습니다. 정수의 개수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이제 15번입니다. 6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해 4자리의 정수를 만들 겁니다. 그죠? 4자리의 정수를 만들 겁니다. 이때 정수의 개수, 자 4자리니까 4자리 딱 만들게. 자,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5개죠? 0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4자리 아니잖아. 봐봐. 0, 2, 3, 4가 있어요. 몇 자리 수예요? 3자리잖아요. 3자리잖아요. 234잖아. 234 아니에요? 그죠? 괜찮아요 그럼? 그럼 앞에 누가 오면 안 돼? 0이 오면 안 돼. 그럼 0 빼고 몇 개 남어? 5개 중에 하나야. 자, 썼어. 서로 다른 4개를 선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는 숫자는 몇 개 있을까? 5개. 왜? 0도 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은요? 4개. 그 다음은 3개 됐죠. 곱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 선생님 5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은 순열로 어떻게 표현해요? 못해요. 억지로 해도 돼. 5 곱하기 5p 3. 근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고. 없단 말이야. 순열이라는 기호를 쓰고 p라는 기호를 쓰는 이유는 편하게 하려고 쓰는 거야. 우리가 한눈에 보기 위해서. 굳이 안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편하려고 쓰는 거예요. 여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 볼게요. 짝수의 개수죠. 만들 수 있는 짝수의 개수. 짝수의 특징이 뭐지? 끝에가 4로 끝나면 짝수야? 네. 그럼 4가 아닌 다른 숫자면 짝수 아니야? 짝수. 끝에가 짝수? 예를 들면 어떤 애? 2. 그럼 0이 오면 짝수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맨 끝에 0이 올 때, 두 번째 맨 끝에 2가 올 때, 세 번째 맨 끝에 4가 올 때. 다른 짝수 있어요? 여기 문제에서? 없죠. 더 이상. 이때 만들 수 있는 경우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자, 맨 끝에 0이 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앞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있어요? 5개 중에 하나죠. 0 썼으니까. 그럼 여기는 4개, 여기는 3개 되겠죠.
5, 4, 20에 6 곱했네요. 60까지 나옵니다. 맨 끝에 0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의 개수 몇 개? 60개. 그 다음 맨 끝에 2가 올 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맨 앞에 숫자 몇 개 올 수 있어? 4. 이유는요? 0이 뭐다? 그 다음 여기는요? 4개. 여기는요? 3개 되겠죠. 자, 이미 숫자 하나 썼습니다. 6개 숫자 중에 2를 이미 썼어 여기다. 남은 거 5개인데 0은 뭐다? 4개. 하나 썼지? 그럼 여기 0 올 수 있어? 4개. 그 다음 3개. 마찬가지죠 여기도. 4, 4, 3 되겠죠. 4, 46에 3 곱합니다. 몇 개요? 여기도 다 더하면 답이겠죠? 어렵니? 안 어려워요. 96, 156. 네, 156까지죠. 됐죠? 자, 4의 배수의 개수. 4의 배수의 특징은 뭘까요? 짝수죠? 그죠? 그럼 짝수면 다 4의 배수야? 그렇진 않아. 그래서 4의 배수의 특징 알고 계셔야 돼요. 뒤에 두 자리 수가 4의 배수. 그럼 4의 배수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맨 끝에 있는 두 개의 숫자가 4의 배수다. 그럼 4의 배수야. 예를 들면 0, 4로 끝났죠. 어떤 숫자 두 개가 딱 왔어. 맨 끝에 0, 4로 끝났다. 이거 무조건 4의 배수야. 또 누구 있을까? 10, 12, 4의 배수입니다. 또 누구 있을까요? 20, 4의 배수입니다. 네 자리 정수 만들어요. 네, 계속 네 자리였어요. 계속. 그죠? 또 뭐 있을까요? 24, 4의 배수입니다. 또 뭐 있을까요? 32, 4의 배수입니다. 또요? 40, 4의 배수입니다. 또요? 또 없어요? 52, 4의 배수입니다. 잘 봤습니다. 또요? 진짜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더 있어요? 없죠. 그럼 여기만 세면 되지. 자, 0사가 왔어. 그럼 앞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3개. 여기는 2개. 3 곱하기 2. 됐죠? 또 여기 볼게요. 20이 왔어. 앞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3개. 여기 2개. 40이 왔어요. 앞에 몇 개? 3개. 여기 2개. 자, 내가 0이 있는 것만 먼저 셌습니다. 그 이유는 얘는 1, 2가 왔어. 앞에 몇 개 올 수 있어요? 몇 개요? 4개? 3개. 3개? 0 빼고 3개. 숫자 몇 개였었죠 원래? 5개. 5개 숫자죠. 6개 중에 2개 했으니까 4개 남고 0 빼야 되니까 3개요. 참 6개 있었어 숫자? 그럼 잘못했네? 3, 2도 틀렸어. 그치. 나 5개인 줄 알았어. 헷갈림. 이거 4, 3이죠? 그럼 여기 4, 3이죠? 4, 3. 미안합니다. 5개로 헷갈렸네요. 3, 2가 그 위에예요. 자, 그럼 여기는 볼게요. 6개 숫자 중에 2개 썼지? 그럼 4개 중에 하나 오면 되죠? 근데 0이 오면 안 되지? 그럼 몇 개? 3개. 그럼 여기는요? 3개 썼으니까 3개. 3개. 0이 와도 되니까. 마찬가지. 3개, 3개. 여기도 3개, 3개. 여기도 3개, 3개. 9죠? 9가 몇 개 있어? 9, 4, 36. 10이죠? 12가 몇 개 있어? 3개. 72가지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됐어요? 경우에서 분류해서 전부 다 해준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봅니다. 사전식 배열. 신났니? 저기 왜 그래? 자, 사전식 배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문자를 A, B, C, D를 한 번만 사용해서 사전식 배열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잘 보세요. 5개의 문자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사전식 배열할 거야. 가장 처음에 오는 단어는 뭐냐? A, B, C, D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거 뭘게요? 예요. 그 다음은요? C입니다. A, B, D, E, C가 되고요. 됐죠? 이해돼요? 여기 거? 알파벳 순이에요. A, B, C, D. 알파벳 순 그대로 쓰면 이게 첫 번째. 맨 뒤에 둘이 바뀌면 두 번째 오는 문자.
그 다음 C까지 와서 더 이상 바꿀 거 없지? 그럼 C 다음에 문자가 올 때, D가 올 때, 그때 순서대로 C가 앞이고 E가 뒤야. 이게 네 번째. 둘이 위치 바꾸면 다섯 번째. 됐어요? 쭉 나열할 겁니다. 문제에서 뭐 구하래? C, E, B, D, A는 몇 번째냐 물어봤죠? 그럼 생각해보자. A가 가장 앞에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단어는 몇 개 나오니? 여기 4개 중에 하나 쓰죠. 3개 중에 하나 쓰죠. 남은 2개, 1개 쓰겠지. 뭐야? 4팩토리할 만큼 나와. 몇 가지? 24가지야. B가 가장 앞에 왔어. 그때 만들 수 있는 단어 몇 가지 나와? 마찬가지 4팩토리할 만큼 나오죠. 24가지 나와. 그럼 C가 가장 앞에 왔어. 그 다음에 처음에 오는 게 뭐예요? A죠. C, A. 그 다음 만들 수 있는 단어 몇 가지 나오게? 3팩토리할 만큼 나오죠. 6가지 나와요. 그 다음 C, B 해서 만들 수 있는 단어 몇 가지 있어? 마찬가지 6가지 있겠죠. 계속 갑니다. C, B 다음 D죠. 만들 수 있는 거 몇 개? 3팩토리알 6개. 그죠? 그 다음 C, D 다음 뭐예요? E죠. C, E 여기까지 나왔지. 그 다음 만들 수 있는 단어 A, B, C, D가 되겠죠. 그 다음 만들 수 있는 단어 C, E, A, D, B. 됐어요? 그 다음 C, E, A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B야 D야? B부터 와야죠. A 다음 B니까 알파벳 순으로. B 왔어. 그 다음 A, D죠. 그 다음은요. C, E, B, D, A가 되겠죠. 어머 얘네요. 맞니? 자 여기까지 몇 개 나왔는지 한번 세보자. 몇 개 나왔어요? 30개, 30개, 66개 나왔죠. 그럼 얘는 몇 개? 67번째. 얘는 68번째. 얘는 69. 얘 몇 번째? 70번째네요. 마지막 가서는 하나씩 보시는 게 좋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런 원리로 100번째는 누가 오는지 찾을 수 있을까? 있겠죠. 100번째 찾는 거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가 수열. 마찬가지 확인 문제 풀어오시면 좋겠고요.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자, 원순열입니다. 여기까지가 실제죠? 네. 이게 제가 설명이죠. 네, 설명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원순열입니다. 이 친구의 확장판도 있어요. 염주순열. 물론 염주순열은 안 나옵니다. 원순열이 뭐냐면 순서대로 나열시킬 거야. 어디에다가? 원에다가. 대표적인 게 원탁. 동그란 테이블이요. 자, 여기 보시면 나까지 4명이 있죠, 전체. 이 4명이 원탁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원탁에 한번 앉아볼게요. 자, 여기에 JYP 있고요. 백소 있고요. 내가 있고요. 주어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4명이 앉았어. 이 방법이랑 또 볼게. JYP 있고요. 백소 있고요. 주어 앉았고요. 내가 있습니다. 같은 경우일까 다른 경우일까?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럼 다 일어나서 한 칸씩 옆으로 옮겼으니까 다른 경우다? 네. 잘 생각하세요. 잘 보세요. 다른 경우도 침착하세요.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앉았었지?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다른 경우. 다른 경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이 경우랑 이 경우랑 이 경우는 다른 경우다? 다른 경우. 동의해요? 왜냐면 자리를 옮겼잖아요. 자리 옮겼다? 동의해요? 네. 다른 경우다? 네. 같은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 같은 경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똑같이 앉아 있는데 뭐가 바뀐 거냐? 보는 사람의 시야가 바뀐 거예요. 보는 사람의 위치가 바뀐 거야. 너넨 똑같이 앉아 있어. JYP 오른쪽엔 내가 있고요. 왼쪽엔 백소가 있고요. 맞은편엔 주아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보는 사람의 위치가 바뀐 거야. 그럼 얘네가 위치를 바꿔 앉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바꿔 앉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겠으나 보는 사람의 시점이 바뀐 거라고. 너네는 똑같이 앉아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볼 때랑 여기서 이렇게 바라볼 때인 거야. 됐어요? 보는 사람의 시점이 바뀐 거야. 너네는 똑같이 앉아 있어. 보는 내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조금 바뀐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 회전되는 경우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걸 전부 다 어떻게 본다? 같은 경우로 본다라는 거. 회전돼서 변화되는 경우는 같은 경우로 볼 겁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요 경우랑 회전돼서 이렇게 앉았어. 요 경우랑 같은 경우 다른 경우. 같은 경우야. 뭐한 거야? 보는 사람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너네는 똑같이 앉아 있는데. 마찬가지. 이렇게 돌려볼게요. 아우 씨. 같은 경우 다른 경우. 같은 경우예요. 보는 사람의 위치만 바뀐 거야. 마찬가지. 이렇게 돌려볼게요. 같은 경우 다른 경우. 같은 경우예요. 보는 사람의 위치만 바뀐 거예요. 너네는 똑같이 앉아 있는데.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네 명이 원탁에 둘러앉게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딱 끊어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한 명씩 앉힐게요. 몇 가지 경우의 수 나와? 4팩토리할 만큼 경우의 수 나오죠. 순서대로 나열해서 앉으니까. 맞아? 근데 문제는 얘가 요로 가고 백소가 요로 가고 주아가 요로 가고 내가 요로 가는 경우. 같은 경우로 봤지? 맞아? 마찬가지. 진영이가 요로 가고 백소가 요로 가고 주아가 요로 가고 내가 요로 가는 경우. 같은 경우로 보죠. 하나 더. 얘가 얘래 얘. 진영이가 요로 가고 내가 요로 가고 주아 요로 가고 백소 요로 가는 경우. 같은 경우로 보죠. 몇 가지를 같은 경우로 봐? 네 가지를 같은 경우로 봐. 그럼 네 개는 묶어서 뭐라고 말해야 돼? 하나라고 말해줘야 돼. 어떻게 표현할까? 나누기사. 네 개당 묶어서 한 개로 취급할게. 이해돼요? 그래서 나누기사를 합니다. 몇 가지 경우의 수 나온다? 6가지 경우의 수 나온다. 왜요? 4팩토리알 4, 3, 2, 1이야. 이거를 4로 나눴잖아. 맞아? 그래서 4명이 원탁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더 확장됩니다. 염주순열 개념으로 들어가. 물론 교육과정 외범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언급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 그래서 말려드립니다. 염주순열이 뭐냐면, 너는 염주 뭔지 알아요? 뭔데? 돌아가면서 하나씩 세는 거. 됐죠? 쉽게 말하면 뭐 팔찌 같은 거로 보셔도 돼. 뭐 비지공예 갖고 막 옛날에 이런 거 유행했었잖아. 네, 이렇게 세는 거. 그죠? 그걸 염주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야. 원으로 표현되어 있지. 그럼 염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니 지금 원순위를 할 때랑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전체 경우 나눠 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 염주는 뒤집을 수도 있지. 맞아? 이렇게 5개를 내가 목걸이 만들어 놨어. 이걸 뒤집어도 같은 경우죠. 똑같이 꿰놨는데 뒤집기만 한 거야. 그럼 이것도 같은 경우로 봐야 돼. 그럼 여기에 뭐가 더 추가돼? 2분의 1이 더 추가돼요. 앞뒤로 바뀌어도 같은 경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저기 그 아이랑 바꾼다는 얘기죠. 목걸이로 봅니다. 자, 요렇게 이 3개 구슬을 꿰서 목걸이를 만들어 놨어. 돼요? 돼요?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을까요? 어머, 묶였네. 2가지. 자, 이 3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있을까? 돌아가면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도 같은 경우예요. 그죠? 하나 더. 얘네가 아씨, 안 뒤집어지네. 검은색이 파란색 쪽으로 가고 파란색이 검은색 쪽으로 오는 얘기 아니에요? 요런 거 다 같은 경우예요. 하나의 경우인데 내가 그냥 돌리고 있는 거야. 맞아? 다 같은 경우로 보셔야 돼. 여기서 문제, 얘네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겠지. 묶어놓은 경우는 똑같은데 그냥 뒤집어서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이것도 나눠줘야 된다고. 앞뒤로 바뀌었을 때도. 그래서 이건 염주순열에서 표현하는 방법. 2를 나누는 걸 한 번 더 합니다. 요거까지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다루진 않아요. 간혹 나온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언급만 해드린 거고, 우리는 뭘 봐야 돼? 원순열 개념을 보셔야 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원탁에 둘러 앉았어요. 둘러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을까? 마찬가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6명을 순서대로 나열시킬 거야. 6명이 순서대로, 여기 6명 중에 1명, 5, 넷, 셋, 둘, 하나 앉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될 때도 똑같다? 돌아갈 때도 똑같다. 돌아갈 때도 똑같다. 그럼 똑같은 게 몇 개 나와? 6개 나오겠죠. 맞아요? 6개 나오겠지. 그럼 뭐 해줘? 6을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서로 다른 엥겔을 원탁에 둘러앉히는 경우, 둘러앉는 경우 어떻게 표현돼? n 팩토리알을 몇으로? n으로 나눠서 표현을 해줘요. 얘네들이 돌아가는 경우가 전부 다 같은 하나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렇게요. 요것도 같은 경우, 요것도 같은 경우, 요것도 같은 경우 해서 됐어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나누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원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은 똑같이 앉아있는데 내가 앞에서 봤냐 뒤에서 봤냐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